계좌 주세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너 써. 너무 금액이 커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른 복귀해서 오라빠술은 제가 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또 좀 유쾌하지 않은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김세론 씨와 관련된 이야기와 방송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중들이 알아야 될 문제들,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김세론 씨 사건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엄청난 고소를 당할 거라고 우리 권영찬 씨가 얘기를 했는데, 권영찬 씨 이번 일로 고소당한 거 누구? 이진호 씨, 강경윤 씨, 김세론 매니저 씨 많죠. 심지어 벌금 500만 원 약식해서 나왔죠. 전과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로 슬픈 얘기긴 하지만 권영찬 씨가 김세론 씨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고 나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의 비극을 처음으로 만든 인물 자체가 권영찬 씨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권영찬 씨 방송만 봐도 이상한 사람 같다, 눈빛이 장난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 왜 믿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안이잖아요. 사실은 김세희 씨나 부지석 씨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김세론 씨 사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악명이긴 하지만 유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유명하지 않은 게 메리트인 사람이 있어요. 권영찬 씨입니다. 권영찬. 안 유명하니까 마음대로 떠들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세론 씨의 비극이 시작된 그 시발점 자체가 권영찬 씨입니다. 권영찬 씨가 어떤 식으로 이번 사건을 설계했는지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랬던 권영찬 씨가 바로 김세론 씨의 매니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권영찬 씨가 하도 여기다가 전 매니저의 얼굴을 걸어놓고 이 사람이 김세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슈킹을 했다, 그루밍을 했다, 진짜 잘 되려고 할 때마다 끌어내렸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아니 저 정도면 진짜 너무 인격살인 아닙니까? 인격살인. 심지어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연예인 말고는 사람이 아니야. 3개월 내내 주구장창 이렇게 스토킹과 같은 괴롭힘을 했던 인물이에요. 결국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썸네일을 바꿔놨어요. 그 매니저 사진을 또 없애고 만만한 이진호 사진과 그리고 김세론 씨 사진을 넣었습니다. 진짜 정말 왜 그랬나 봤더니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가 피소당한 사실을 알고 어제 권영찬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권영찬 씨 쫄아가지고 바로 내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권영찬 씨? 근데 본인이 피소를 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에 밝혔던 본인의 입장이 무엇이냐? 방송에서 질문 형식으로 던진 것.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스스로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소를 당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난 3개월간 그 매니저는 정말 지옥가드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영찬 씨라는 26만 4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이 3월 16일부터 주구장창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매니저의 얼굴을 계속해서 걸어놓고 실제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악의적인 비방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망상까지 더해줬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K씨가 살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밤잠도 못 잘 정도로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권영찬 씨 보셨죠? 앞서서 이진호 황천길 보냈다, 황천길 제가 보냈습니다, 보냈다 춤을 췄던 그 광기에 휩싸여서 저뿐만 아니라 매니저 K씨에게까지 이렇게 광란의 방송을 계속해서 해왔다. 그러니까 한국 연예인 자살 방지 협회 소장이라고 했던 사람, 그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3개월 내내, 그것도 일반인을 상대로. 연예인들은 항상 케어해줘야지, 하지만 일반인들 3개월 내내 해도 괜찮아. 왜? 언론에 나왔던 인물이니까. 언론에 언급이 됐대. 언론에 언급이 되면 일반인 아님? 그러면 권영찬 씨 아내분 일반인 아니에요? 맞잖아. 본인 쪽으로 가면은 답도 못할 거면서 꼭 이렇게 일반인들 다 괴롭힌다니까. 일반인만 괴롭힙니까? 뭐 다 괴롭혀. 사실은 이경규 씨 괴롭혀, 저 괴롭혀, 강경윤 기자 괴롭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김세론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활동한다는 권영찬 씨가 대체 왜 피소를 당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영찬 씨가 왜 고소를 당했는지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찬 씨에 대한 단독 기사 나왔다는 게 진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 권영찬 씨가 자기 불리하고 본인에게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 항상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반론을 안 받았다더니 뭘 했다더니 기사를 안 내리면 어떻게 하겠다더니, 심지어는 지난해 뭐라고 했습니까? 기사 안 내려주면은 자기 생명을 끊겠다고. 이게 바로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소장의 클라스입니다. 클라스. 김세론 매니저 병원비 횡령 비방방송 권영찬 고소.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이 고 김세론 씨의 매니저 K씨에 대해서 3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비방 방송을 이어오다가 결국 법적 대응에 직면했다. 매니저 K씨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통해서 권영찬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영찬은 3개월 동안 K씨를 지칭해 애 팔아먹은 놈, 추노꾼, 김세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등의 발언을 하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K씨에게 전가했다. 시청자분들 한번 봐보세요. 김세론 씨 입장을 대변하는 그분들의 주장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거나 인터뷰를 하면은 김세론 씨를 죽인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 여태까지 나왔던 김세론 씨의 전 남자친구며 김세론 씨의 매니저며 다 그냥 김세론 씨를 죽인 사람처럼 돼. 그럼 계속 이유가 바뀐다는 뜻이잖아. 본인들의 주장에 반하게 되면 항상 보복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분들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기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권영찬에게 수차례 문자를 통해서 입장을 요청했고 기사 작성에 앞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다. 권 씨는 유선 통화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기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자로 수합된 입장을 기사에 반영했다. 추후 권영찬의 입장이 도착할 경우 이를 반영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이게 왜 그랬냐? 권영찬 씨가 자기한테 반론 안 주면은 막 난리를 치고 막 기사 내리라고 하니까 애초에 싹을 싹 자른 겁니다. 대단하시오. 이 기자도 참 대단하네. 근데 사실 제가 이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야 될 사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세론 씨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케어했던 인물이 매니저 K씨입니다. 이분은 김세론 씨를 지키기 위해서 제 뒤통수를 한 2번 정도 쳤습니다. 매니저 K씨가 왜 저 뒤통수를 쳤다고 얘기를 하냐면 1월 8일 날 김세론 씨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의미하는 사진을 올렸을 때 당시에 이분이 매니저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 전화했는데 모르겠다. 근데 적어도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스냅 사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김세론 씨한테 직접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김세론 씨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세론 씨 연락처를 수차례 요청을 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전화를 했는데 번호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그 매니저 K씨가 김세론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세론 씨가 과거에 썼던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넘겼던 겁니다. 김세론 씨랑 직접 통화하면은 김세론 씨 결혼 사실이 알려지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불거질까봐 저랑 친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세론 씨를 케어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취재보다 김세론 씨의 보호가 늘 먼저였던 사람이에요.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 2차례 했을 때도 김세론 씨가 가장 먼저 전화했던 사람이 이 매니저 K씨였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김세론 씨를 챙겼는데 김세론 씨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권영찬 씨가 무려 4개월 내내 실제 얼굴 공개를 다 하면서 이 인물을 비방하는 한편 그루밍했다. 죽음에 이르게 얘기했다. 김세론 씨가 좀 잘만 되려고 하면 다 끌어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인 얘기야. 그러면 어느 정도로 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 싫고 짜증나시고 화가 나시겠지만 직접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곽태영이를 조져야 돼. 곽태영이를요. 그럼 곽태영이는 불개돼 있다니까. 근데 강남에 알아봐도 비싸도 이게 비급여라도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근데 곽태영이가 얼마를 부른지 아세요? 550인가 600을 불렀어. 550인가. 내가 얘기를 다 알아봤어요. 들어보고 설명을 해봤지. 비급여인데 30에서 100 정도 든대요. 많이 들어봤자 200을 안 넘어. 근데 그것도 수상해. 나는 그래서 대표 돈을 슈킹 친 것 같아. 왜냐면은 카드 한도를 알거든. 카드 한도를. 500에서 600 안 들어요. 500에서 600 안 된다니까. 내가 봤을 땐 어디다 갖다 썼어. 뭐 다른 거에. 내일 내가 곽태영이 뭘 거짓했는지 내가 병원 인터뷰를 다 하고 이잡듯이 하고 다녔어요. 내가 조금씩 올려드릴게.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진호와 곽태영이 왜 이렇게 김세론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응?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곽태영이는 왜 저렇게 추노꾼처럼 밀착 방어 들어갈까? 저는 곽태영 씨가 또 다른 그루밍을 했다라고 봐요. 곽태영 정도는 내가 소송 충분히 내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어. 내가 곽태영 증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처음에 곽태영이 사진 발견한 것도 나예요. 곽태영이를 잡아낸 사람이 나라고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봐요. 세론 씨를 지배했던 뭔가 그루밍이 있었다라면 곽태영이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노꾼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한 사람 말만 듣고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대기업 다닐 정도면요. 엘리트야 엘리트. 대기업을 다녀야지 보험이랑 여러 가지 보장이 다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이프한테 손만 대면 바로 거기는 구속인 나라예요. 이진호가 곽태영을 통해서, 왜냐면 곽태영이 론 엔터테인먼트 이사였잖아. 그리고 마지막까지 세론 씨 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곽태영이 통해서 인터뷰를 추적을 하잖아. 그럼 이거 처벌 정도가 낮아요, 수위가. 그러면 이진호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곽태영이란 놈이에요.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 뭐 질문이 많을 텐데 이건 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근데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이게 다 곽태영이 까는 거예요. 곽태영이라는 인간이. 곽태영이 너 내가 꼭 잡아내. 내가 너 꼭 고소장 가게 할 거야. 내가 너. 어? 유진님, 이진호, 곽태영 바보 삼형제 감옥 가서 이거 읽은 거 이진호 씨. 그리고 3월 14일 날 누가 와서 또 의사랑 면담을 했어. 그럼 누구밖에 없어? 곽태영이밖에 없거든. 그리고 곽태영이도 내가 잡아냈어요. 자랑이 아니라 나는 딱 보면 판이 보여. 하민님은 누구 팬이야? 김수현 씨 팬인 것 같은데? 이런 건 내가 해줄게. 내가 지워줄게. 여기 김수현 씨 팬들은 들어오지 마요. 나한테 안 돼. 더 웃긴 거는 거기서 돈이 남았대요. 그럼 세론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찾아갔대? 그럼 누구밖에 더 있어요? 곽태영이밖에 못 찾아가. 그리고 이 모든 걸 곽태영이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곽태영이가 다 까는 거 아니면 누가 알아요? 이진호가 이걸 어떻게 알아? 곽태영이가 추노꾼이야. 계속 쫓아다니면서. 김수현 씨랑 헤어진 다음부터 술에 많이 기댔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곽태영이가 데리고 술을 많이 먹였다? 슈슈님, 저거? 곽태영이가 준 거죠. 곽태영이가 다 줬어요. 곽태영이가. 그러니까 내가 곽태영을 애초부터 추노꾼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태영아, 너 추노꾼 아니니? 와이즈님, 공 교수님, 그루밍 범죄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치나요? 김수현 씨랑 김세론 씨 건이 아닙니다. 그쪽은 접어두고 10살에서 14살 많은 남자가 보통 많게로는 몇 년에서부터 1년에서부터 6년 동안 만약에 7년 동안 그 사람의 생각을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그루밍 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세상이 무너져요. 그러면 제2, 제3자에게 또 그루밍이 돼요. 난 곽태영이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김수현 씨의 빈자리를 곽태영이 난 차고 들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곽태영이. 근데 이진호는 곽태영이랑 세론 씨가 진짜로 물론 누군가가 뒷배에 있겠지. 그냥은 하지 않았겠죠. 뭔가가 움직였지 그들을요. 그죠? 그건 이제 이진호가 답을 해야지. 이진호 그건 네가 한 거니 누가 한 거니?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 곽태영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거 세론 씨가 하늘나라 안 갔으면 이거 정말 김수현 씨 끝나는 사건이었어요. 곽태영이가 세론 씨를 추노꾼을 내서 모든 정보를 이진호에게 넘겼어. 그 홀돈법 사진도 전부 곽태영이 아니면 그 찬이? 그래서 항상 내부 고발자들이 제일 문제인데 세론 씨 사건이 그렇게 묻혀버릴 뻔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 곽태영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질문 형식으로 던진 것 나오죠.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 얘기 아닙니다. 그루밍 범죄가 이런 겁니다. 생각을 뺏어가는 거. 근데 저는 매니저 K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왜? 김수현 자리를 뺏어갔으니까. 그루밍 자리에서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도 질문이야?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3개월 내내 일반인을 조리돌림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너무 심각한 사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와서 다시 보시지만 김수현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왔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반박이 나오고 하나둘씩 자료가 쌓이면서 이분이 입을 쪽 다물게 된 겁니다. 왜 고소를 당했느냐? 권영찬 씨가 주장했던 허위 사실들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 하나 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매니저 K 씨를 상대로 한 겁니다. 김세론 씨를 그루밍했다. 가족들과 이간질하고 극단적인 선택 시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 K가 김세론 씨를 그루밍했다는 거예요. 그루밍을 했다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이 매니저 K는 어떻게든 복귀가 어려워진 김세론 씨를 살려보자고 노력했던 것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확보한 카톡이 있었어요.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날 김세론 씨가 아파서 잤다. 문제없이 계약해주세요. 아파 어디가? 김세론 씨가 약간 멘탈이 무서워서 스토킹 때문에 잠 설치고 그러니까 이 매니저 K 씨가 통화가 안 되니까 걱정되잖니. 악몽 꿔서 지금은 좀 괜찮니? 회사에 네 도장이 없어서 내일 막도장 하나 만들어서 날인하고 날인번 보내줄게. 식사 잘 챙기고 푹 쉬어. 네 아버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김세론 씨가 믿고 따르는. 김세론 씨가 생전에 이 매니저 K 씨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전에 이 매니저 K 씨와 함께 나눴던 카톡입니다. 사실 이 매니저는 김세론 씨와 생전에 나눴던 카톡 자료 자체를 공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권영찬 씨가 이 인물을 3개월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을 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권영찬 씨가
본인뿐만 아니라 고 김세론 씨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윤 기자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됐던 고 김세론 씨와 해당 매니저 간의 카톡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일어났지? 냉. 오실 때 저 부탁 하나만. 믹스 아이스 더블이랑 카트리지 좀 부탁드려요. 텔레파시 통했나보다. 헉 왜요? 다 떨어졌어? 생각하고 있었거든. 크크크. 난 도착. 내려갈게요. 담배가 없어요. 기절. 이거 크크크크.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세로나 잠은 좀 잤어? 일어나면 카톡 줘. 믹스 아이스 더블 가져다 줄게. 이제 일어났어요. 밥은 김밥 사다 줄까? 헉 좋아요. 오케이 그럼 2시 30분 전으로 도착할 거야. 네. 난 도착.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세로나 점심은 먹었어? 아직요. 잤어요. 반은 기분 좋고 반은 걱정하게 만드는 답이네. 방금 먹었어요. 소세지 최고. 크크 걱정거리도 해결. 크크크. 생크림 케이크 먹고 싶어요. 기둘려. 오예. 2024년 2월 11일 일요일. 카트리지 하나만 사다 주세요. 세로나 현관문 앞에 뒀어. 감사해요. 퓨.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세로나 일어났니? 오늘부터 약 먹어야 하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되도록 3끼 다 챙겨 먹어. 그리고 날씨가 살벌하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흐이. 크크크. 약은 먹었어? 네. 지금 김치찌개 끓이는 중. 오호. 크크크크크. 대박. 와, 이 추운 날 어떻게 나가죠? 정말 집콕하고 싶다.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오키. 오면 콜. 네. 너 담배 몇 개 남았어? 이사님 바빠요? 태우러 오라고? 크크크크크. 나 데리러 와줄 K짱 구함. 어디세요? 저 떡볶이 파는데. 와서 사가세요. 퇴근할래요? 네가 떡볶이를 판다고? 크크크크크. 우리 카페에서 팝업 이벤트예요. 카페 주소 줘봐. 오예. 얼마치 남았어?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사무실에 있으니까 1층에 도착하면 전화주세요. 네. 4분 뒤 도착입니다. 웅. 피곤해서 웃잖아. 그래도 이쁘긴 하다. 오늘도 화이팅하고 힘들면 전화하는 거 알지? 어머님께는 나중에 인사드리겠다고 하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라고 안부 여쭤주세요. 어머니도 잠옷만 아니면 인사드렸다고 전해달래요. 파이팅!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딸 집에 잘 들어갔지? 내일 쉬는 날이니까 푹 쉬고 체력 보충 잘하고. 오늘 보니까 전보다 건강해 보여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준 잃지 말고 빨리 복귀하자. 네, 파이팅이에요.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세로나 생일 축하해. 아침에 연락했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연락하네. 오늘 하루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히히 고마워요 아버지. 2024년 3월 4일 월요일. 회사이신가요?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뿌앵. 응. 사무실에 사놓을게. 오예. 회사 가는 중. 냉 아버지. 웃겨요. 얼마내 웃을 수 있어서 기분 좋았겠구만.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고 좀 따시게 입고 다녀라. 으이구. 크크크. 이쁜 짓 하는구만. 내 걱정 끝.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기. 아버지랑 약속. 냉. 우는 이모티콘도 보내지마. 크크크크크. 네. 크. 서비스 잘.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기타맨 4-5회차 A안 4-5회찬 B안. 세로나 나는 여지껏 이 일을 하면서 도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작품을 내 배우한테 권한 적이 없어. 네 본업이 배우인데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고 기준을 조금 낮추고 타협점을 찾아서라도 본업으로 빨리 돌아오게 하고 싶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기준점이 높기엔 완성도를 100을 따져서 작품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100을 생각하고 작품을 고른 적도 없어요. 도의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가 아닌 제가 연기를 잘할 자신이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오늘부터 부천이야? 네,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고 좀 이따 통화하자. 이사님, 혹시 제 이름으로 입금 가능할까요? 제가 다음 주에 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집에 있는 음식물 기계가 체납돼서 매각이 돼가지고 미납요금 처리하라고 했어요. 내가 운전 마치고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보냈다. 어쩌지? 거기랑 통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계좌 주세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너 써. 너무 금액이 커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른 복귀해서 오라빠술은 제가 사드릴게요. 흑유. 대신 같이 먹는 거지. 넵. 2024년 6월 15일 12시 30분에 새로운 집에서 출발하면 될란가? 네네. 오키, 밥은 먹었어? 어디로 갈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인났어요. 간단히 먹을 게 있어? 좀 사다 줄까? 네, 간단한 거 해해.
오키 이모티콘 난 도착 10만원을 보냈어요. 마지막까지도 김세론 씨를 챙겼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에 반하는 내용들을 내놨다고 해서 3개월 내내 죽도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느냐, 한 남자 매니저가 그루밍을 했어. 이건 정말 정확한 거야. 그루밍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성장시키면서 영혼을 지배하는 거야. 매니저 K가 김세론 씨를 고립시킨 거야. 세론 씨를 철저히 섬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 그루밍의 주장의 요지는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김세론 씨와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왜 그럼 술을 마시게 하냐? 김세론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같이 술 마시게 하면 되느냐? 그거 자체가 그루밍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김세론 씨가 굉장한 애주가였습니다. 매니저 K씨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즐겨서 술을 마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이 매니저와도 몇 차례 동석한 바가 있는데 많지는 않고 4-5차례 정도 됐고, 그때 당시에 이 매니저 K씨가 여자친구와 김세론 씨랑 같이 만났고 대표랑 같이 만나서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으니까 이 매니저가 술을 먹이게 했다는 식으로 그루밍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 인물을 김수현 씨의 자리를 꿰차서 이 매니저 K씨가 그루밍을 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질문만 했다? 물음만 던졌다? 그건 본인의 착각이시겠죠. 그렇게 했어야만 했겠지. 하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해 12월 달에 이 매니저 K씨가 가족들에게 김세론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알리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4월과 11월 달에 김세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당시에 김세론 씨가 가장 먼저 연락을 했던 인물들이 이 매니저 K씨였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는 특히나 김세론 씨가 직접 이 매니저 K씨에게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김세론 씨 본인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권영찬 씨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지속적으로 이 매니저 K씨가 병원비를 슈킹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슈킹했다는 근거가 뭐냐? 4월 달에는 병원비가 조금 나왔는데 11월 달에는 병원비가 500만 원 나왔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권영찬 씨의 주장이에요. 김세론 씨 본인의 녹취잖아요. 제가 앞서서도 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 팔 인대랑 힘줄 다 끊어져가지고 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한 500이 필요한데, 김세론 씨가 5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들 것 같다라고 해서 병원비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당시 런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와 이 인물이 뛰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낸 거예요. 그런데 슈킹을 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런엔터테인먼트 대표조차 이 매니저 K씨가 슈킹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권영찬 씨가 지속적으로 병원비를 횡령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던, 법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얼마나 악의적으로 이 인물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허위의 주장을 했느냐. 알고도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고도. 이게 범행의 고의잖아요. 명예훼손의 고의. 지금 권영찬 씨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받았기 때문에 500 플러스 500 트리플 크라운으로 500 500 500 이렇게 해서 1500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전전전 전과자. 세 번째 뭐라고 했느냐? 병원비를 슈킹했다거나 의료법을 위반했다. 왜 이런 허위 발언들을 할까? 심지어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매니저 K씨를 고발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권영찬 씨였습니다. 근데 이 주장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영찬 씨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 차트를 본인이 입수했는데 3월 14일 날 보니까 가족들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한번 왔더라. 누군가 왔다는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안 갔다고 하니까 갈 수 있는 사람 매니저 K밖에 없네. 매니저 K야. 확인을 해보니까 매니저 K씨는 단 한 번도 올해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 됐다.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했더니 급기야는 본인이 빌드업까지 하더니 개인정보법 위반으로까지 매니저 K씨를 고발하는 한편 얼굴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병원비를 슈킹했다고 3개월 내내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왜 매니저 K씨밖에 못 간다고 하느냐? 지난해 2차례에 걸쳐서 해당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매니저 K씨가 했기 때문에 매니저 K밖에 못 간다. 김세론 씨가 망자가 됐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 가족에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심지어 권영찬 씨는 뭐라고 하냐? 매니저 K씨를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내세운 게 뭐냐? 공익이야, 공익. 공익의 전제가 뭐냐면 사실일 경우만. 아니, 허위인데 어떻게 공익이 인정되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 김세론 씨의 명예회복을 위한다면서 항상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 김세론 씨 얼굴 쪽으로 이게 식약청 인증받은 겁니다. 저만 알 수 있습니다. 몇 프로 할인됩니다. 약 광고. 제발 한 번만 변호사비 한 번만 살려주세요. 슈퍼챗 구고라고. 맥주 한 잔만 마시게 돈 달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볼 필요도 없어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아주 애초에 명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사실 이분의 방송이야말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수입니다. 그래서 권영찬 씨가 기자들한테 보내고 있는 본인의 입장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의 입장을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씨, 저는 반론 다뤄드립니다. 2025년 3월 25일 유가족이 고 김세론 씨의 손목 봉합 수술을 받은 강남 모 병원에서 모든 진료 차트를 확보했는데 김세론 씨가 사망 이후 3월 14일 병원에 고 김세론 씨의 초진 의사가 외래 진료를 받았다는 차트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법과 개인정보법으로는 고 김세론 씨의 직계 부모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기에 저는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공익제보로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을 해서 강남 보건소와 강남 경찰서에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저는 고발장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법으로 고 김세론 씨의 직계 부모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진료 차트와 함께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김세론 씨가 2024년 11월 1일 손목 봉합 수술 당시에 A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현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준 사실을 확인했는데 당시 K 매니저는 현금 500만 원 대신 자신의 카드로 500만 원과 40만 원을 병원 측에 결제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그 이후 11월 19일 고 김세론 씨가 부모님의 카드로 7만 원을 추가 결제한 이후에 11월 20일경 매니저 K씨가 병원에서 기존 영수증 500만 원과 40만 원을 취소하고 다시 498만 6,930원을 카드로 재결제했습니다. 이걸 이유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세론 씨가 2025년 2월 16일 사망 이후에 차트상에는 2025년 3월 14일 누군가가 병원으로 와서 초진 의사인 정형외과 이응 씨에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차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족들을 케어하는 상담사 입장에서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먼저 청와대 신문고와 보건복지부와 강남경찰서에 지난 5월쯤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혹시라도 삼자가 아니면 고 김세론 씨 매니저 K씨가 아니면 병원을 찾아갈 일이 없어 보이기에 그냥 추정이죠. 앞뒤 정황상 고 김세론 씨의 매니저 K씨를 지난 서초경찰서에 6월 9일 고발을 해서 제3자를 가려달라고 했다. 그럼 본인도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사람밖에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경찰서에 고발해. 왜냐?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거든. 내가 그 사람 얼굴까지 공개하고 김세론 평소에 생전에 가장 잘해줬던 인물이 나의 주장에 반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영상을 올리면서도 고발까지 했다. 진짜 괴롭힘? 진짜 괴롭힘. 인간을 누가 괴롭히냐 진짜. 이거야말로 인간 사냥 아닙니까? 거의 죽어라고 고사를 지내는 정도 아닙니까? 이에 한국 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은 제3건의 고발건과 고 김세론 씨 매니저 K씨의 고소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과가 확보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공익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 일반적으로는 손목 봉합 수술에는 고 김세론 씨의 유가족들이 진행했을 때는 20에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1월 1일 수술에서는 초기에서는 540만 원 그리고 20일 이후 498만 원 상당의 결제가 돼 있었습니다. 강남 병원 몇 군데 의뢰를 받지만 2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병원에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다던데 그러니까 허위야라는 생각, 그러니까 슈킹이야라는 생각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고 김세론 씨는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절대 음주를 하면 안 되는데 고 김세론의 매니저로서 김세론을 데리고 술을 자주 먹어서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지적을 받고 법인카드로 술자리 결제를 못하게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세론 씨와 술자리가 자주 있었으며 둘 다 취해서 심한 질타를 받은 적도 있었대요. 근데 이걸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 김세론 씨는 술자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김세론 씨의 지인분들은 굉장히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매니저 K씨와도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4-5차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시 런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왜 술을 자주 먹어서 질타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김세론 씨와 술을 자주 먹어서가 아니고 그 김세론 씨를 영업을 비롯한 다른 데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세론 씨 이거 좀 잘 봐달라고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공적인 업무로 김세론 씨랑 같이가 아니고 김세론 씨의 일로 다른 그 업계 관계자들과 술을 마실 때 법인카드 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법인카드 자주 쓰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김세론 씨와 마치 술을 자주 먹었다는 것처럼 권영찬 씨가 이어붙인 겁니다. 아 진짜 상담사로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면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누구나 잘 아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니 본인이 마시는 걸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본인이 마시는 술 제가 확보한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술을 마시는 영상이에요. 직접 홀로. 김세론 씨가 원래 좀 그런 술자리를 좀 좋아하시기에 근데 이것도 본인이 직접 쓴 글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읽힙니까? 우울증을 복용하면? 이에 저는 고 김세론 씨 매니저에게 긴 내용의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은 김세론 씨를 괴롭힌 사이버 레카를 멈추게 하는 것이지 매니저에게 단지 궁금한 내용을 묻고 싶다고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10회 이상의 전화와 그 이상의 카톡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저는 방송에서 그러한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고 김세론 씨의 매니저 K씨에게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셨죠? 직접 쓰신 글이에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냥 올린 겁니다. 그분의 그 뇌 구조, 상식,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냥 본인의 대뇌 망상 그 사람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일방을 죽도록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권영찬 씨가 하는 말, 첫 번째 기자회견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갔어. 근데 두 번째 기자회견은 내가 안 갔잖아. 세 번째 기자회견은 나 뺐잖아. 라면서 가세현이랑 거리두기. 센 거는 다 김세희가 한다. 무슨 뜻이냐? 세희야, 책임은 네가 져야지. 이런 뜻입니다. 센 거는 다 김세희. 매번 얘기했잖아. 앞서서도 영상을 공개했다시피 분명히 얘기해. 그 성범죄 그루밍이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 사안이 아닙니다. 라면서 다 얘기해 놓고선 그 자리를 매니저 K씨가 김수현 씨 자리를 꿰찼잖아. 무슨 뜻이야? 김수현 씨가 했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뻔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정말 이게 진짜 악질적인 일이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청자분들이 괴롭고 많은 분들이 이 권영찬 씨가 누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권영찬 씨가 이번 사안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분의 악행을 끝까지 알려야 됩니다. 사이버 레카가 본인이지 3개월 내내 지속적으로 이렇게 죽도록 괴롭히는 것 자체가 사이버 레카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과세현 김세희 씨와 권영찬 씨의 실체를 밝히는 방송은 결코 그 어떤 방송이 있더라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셔도 버거워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들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 반드시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 신념 하나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